숙부쟁이의 전설, 어머니의 사랑이 꽃이 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 꽃 아시나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참 예쁜 보랏빛 꽃, 바로 숙부쟁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꽃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숙도 아니고 부쟁이는 또 뭘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건 이 숙부쟁이에 얽힌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에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편하게 앉아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산 기슭과 들판에는 어김없이 보랏빛 작은 꽃이 핍니다. 코스모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국화처럼 도드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소박하게 피어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꽃은 참 곱습니다. 가느다란 꽃잎이 별처럼 모여있고 중심부는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 꽃의 이름은 숙부쟁이. 듣는 순간 왠지 정겹고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치 할머니가 부르시던 이름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꽃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사연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로 말이에요.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딸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모녀가 서로에게 전부였다는 거죠. 남편은 몇 년 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오직 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이랬어요. 봄이면 들에서 나무를 캐고 냉이며 달래를 뜯어왔죠. 여름이면 약초를 캐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산에서 토토리며 밤을 주어 겨울을 준비했어요. 겨울에는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어머니가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정말 힘든 삶이죠. 편의점도 없고 배달도 안 되고 전기도 없는 그런 삶. 하지만 이 모녀의 집에는 늘 따뜻한 불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죠.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촛불 켜진 방 안에서 모녀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야,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뭔지 아니? 금이요? 아니면은? 아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바로 마음이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단다. 그럼 저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래요.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아이란다. 우리 딸.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천이 메마르고 바람은 날로 차가워졌죠. 농부들이 심은 곡식은 싹도 제대로 틔우지 못했고 산의 나무들은 잎사귀를 일찍 떨구기 시작했어요.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곡식은 자라지 않았고 나무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토토리도 밤도 산나물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곧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하나둘 집에서 불이 꺼져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리 일해도 먹을 게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 요즘엔 상상하기 힘들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일을 정말 자주 겪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어머니와 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먹이기 위해 하루 종일 산을 헤맸습니다. 나무 껍질이라도 풀뿌리라도 구해오려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산을 돌아다녔지만 모두가 굶주리던 때 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뜯어간 뒤였죠. 점점 어머니의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어요. 밤마다 기침을 했지만 딸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에 올랐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죠. 해가 질 무렵 딸이 어머니를 찾으러 산에 올라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딸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울면서 집까지 부축해 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 눈 떠보세요. 제발. 괜찮아, 얘야.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산에 다녀올게요. 약초라도 구해올게요. 뭐라도 찾아올게요. 안 돼, 얘야. 밖은 너무 춥고 위험해. 오늘은 나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줄래?
어머니는 내가 옆에 있는 게 가장 좋단다. 네, 어머니. 이제 사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냥 어머니랑 여기 있을래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린 딸의 간절한 마음도 따뜻한 손길도 어머니의 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져 갔고 며칠 후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달빛만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딸을 불렀어요. 얘야, 이리 와봐. 어머니 손 잡아줄래? 딸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잘 들어. 어머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네, 어머니.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람은 언젠가 다 이렇게 떠나는 거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야. 어머니가 비록 눈을 감아도 내 곁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을 거야. 이 산에는 언제나 너를 지켜줄 푸른 포기가 피어날 거란다. 그게 바로 어머니야. 알겠지?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니야, 얘야. 넌 강한 아이야. 어머니를 닮은 강한 아이란다. 살아야 해. 행복해야 해. 그게 어머니의 소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딸의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딸은 어머니의 무덤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산기슭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딸은 그 무덤 옆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줘도 딸은 먹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것 좀 먹어라. 내가 굶으면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시겠니? 어머니도 하늘에서 굶고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전 어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비가 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사람들은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면 무서우실 거예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그래도 딸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빗물에 젖어도 온몸이 떨려도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어붙을 듯 차가운 가을바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기온은 점점 더 낮아졌어요. 그래도 딸은 떠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밤이 되면 산기슭에서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가지 마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갈래요. 어머니,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해가 뜨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산기슭을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어린 딸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얘야, 얘야, 정신 차려라. 하지만 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딸의 얼굴은 마치 잠든 듯 평화로웠어요. 입가에는 작은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나 보구먼.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이니. 사람들은 딸을 어머니 곁에 함께 묻어주었어요. 두 사람이 하늘에서라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어서라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 두 무덤을 덮었고 마을도 산도 모두 고요한 겨울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차가웠던 대지가 조금씩 풀리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깨어나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해 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잠든 그 무덤 위로 작고 여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기한 부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잡초려니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새싹은 쑥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지켜봤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 풀은 무럭무럭 자라나 무덤을 덮었어요. 사람들은 그 풀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그때 그 풀에서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꽃이었어요. 아름다운 보랏빛 꽃.
작고 여린 꽃. 전에 본 적 없는 꽃이었어요. 쑥처럼 생겼지만 쑥은 아니었고 보랏빛 작은 꽃잎들이 별처럼 모여 있었죠. 중심부는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더 신기한 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이 살짝살짝 고개를 흔드는데 마치 뭔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부쟁이라는 말 들리시나요? 옛날 사투리로 부쟁이는 부르다라는 뜻이래요.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꽃이 마치 딸이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던 거예요. 어머니 하고 계속 부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정말로 그렇게 들렸다고 해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 꽃을 보러 왔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꽃을 바라봤어요. 저 꽃을 보게. 쑥처럼 생겼는데 쑥은 아니로구먼. 봄에는 새싹으로 돋아나고 가을이 되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구나. 그리고 무덤에서 피어났으니 저건 분명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영험한 꽃일게야.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부쟁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건 딸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야. 죽어서도 어머니를 부르는 거지. 저 꽃은 바로 모녀의 사랑이 피어난 거라네. 그렇게 해서 이 꽃은 쑥부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쑥처럼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가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부쟁이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꽃. 쑥부쟁이. 쑥처럼 강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꽃. 쑥부쟁이.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어머니와 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봄에는 새싹으로 돋아나 생명을 알리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쑥부쟁이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모정의 상징, 불행을 막는 수호의 꽃, 그리움을 담은 꽃,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집 주변에 쑥부쟁이를 심으면 나쁜 기운이 물러나고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쑥부쟁이를 보며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죠. 봄에는 어린 새싹을 나물로 뜯어먹으며 생명의 힘을 얻고 가을에는 꽃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쑥부쟁이는 단순한 들꽃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을이 오면 들판에는 어김없이 쑥부쟁이가 핍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꽃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요. 쑥부쟁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해바라기처럼 크지도 않아요. 튤립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죠.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차가운 서리 속에서도 끝까지 피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건 마치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주는 어머니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웃어주시는 어머니들.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하시는 어머니들. 쑥부쟁이는 바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꽃입니다. 여러분 혹시 쑥부쟁이의 꽃말 아세요? 바로 그리움과 모성이에요. 딱 이 이야기와 어울리는 꽃말이죠. 보랏빛 한 송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리고 쑥부쟁이는 7월부터 10월까지 늦가을까지도 피어 있어요.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후에도 끝까지 피어 있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듯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고 지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말이에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그건 하늘이 될 수도 있고 한 송이 들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꽃으로, 바람으로, 빛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런 짧은 말 한마디라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들꽃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 곁에 쑥부쟁이가 누군가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언제나 함께 있다고. 그러니 길을 걷다가 쑥부쟁이를 만나면 한번 멈춰 서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꽃 속에 담긴 큰 사랑을 느껴보세요. 자, 오늘 숙부쟁이의 전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전통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